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써준 원고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제가 드릴 말씀을 별도로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써준 원고는 그 책표 거기에 다 있습니다. 저는 5.16 혁명 때 국민학교 1학년가 다녔습니다. 혁명 공약을 잘 외운다고 동네 어른들이 칭찬을 할 때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6장까지 외웠습니다. 72년도 10월 유신이 선포될 때 대학을 다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저희 젊은 시절의 기억은 온통 박정희밖에 없습니다. 조국 근대화 시절에 어떻게 보면 청년 시절을 저는 보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강단과 결기 그리고 추진력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독재였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땅의 5천년 가난을 물리쳤다는 그런 분으로 저는 존경합니다. 오늘 오기 전에 대구 아시아 포럼 기자들과 2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마지막 기자 질문이 박정희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분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당사에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조국 근대의 아버지 박정희, 민주화의 아버지 김영삼, 그 세 분의 사진은 당사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이 땅을 지켜온 세력들은 보수 우파 세력들. 우리 보수 우파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조국 근대를 하고 문민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탄핵의 여파로 좌파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좌파 정권이 탄생하고 난 뒤에 지금 폭주 기관차처럼 안보 경제면에서 국민들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미국을 갔다 왔습니다. 통상적으로 야당 대표가 미국을 가는 것은 집권 3년 이후입니다. 정권 바뀔 무렵 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당 대표가 미국을 갑니다. 여태 그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정부 당국에서 대접을 해줍니다.
다음에 파트너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집권 5개월밖에 안 되는 문재인 정부에서 제1야당 대표가 미국을 갔다 왔습니다. 미국을 가서 워싱턴 포스트 주필과 1시간 반 동안 북핵 문제, 한반도 문제 토론을 했습니다. 그 한 페이지가 워싱턴 포스트에 실렸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토론했습니다. 윌 스트리트 저널지와도 토론했습니다. CNN하고도 하고 폭스뉴스하고도 했습니다. 미국 조야에 한국의 위급성을 알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전술핵 재배치해라. 배치를 하지 않으면 자체 핵무장하겠다. 그게 대한민국 국민의 70%의 의사다. 우리가 미국 가기 전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핵은 체제보장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갔다 오고 난 뒤에 트럼프가 한국에 와서는 남침용이라고 했어요. 적화 통일론이라고 했어요. 북핵을 보는 세계의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북한과 대화하고 협상을 해서 체제만 보장해주면 없어질 것 아니냐, 제거될 거 아니냐, 그 생각에서 그렇게 해서는 제거되지 않는다. 북핵을 개발하는 목적은 적화 통일용이다. 미국 백악관에서 그 말을 하고 떠났습니다. 적화 통일론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건 북핵 없애는 방법은 달라집니다. 미국 정부의 대응이 달라집니다. 지금 북핵 문제를 체제 보장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보가 위험하다.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북핵에 인질이 됐습니다. 그러면 북핵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 정부가 고민하고 노력을 해요. 그걸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당에서만은 미국 정부를 설득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역대 야당 대표와는 달리 미국 정부의 국무성 정무차관도 만나고 미국 공화당의 서열 3위인 폴 라이언 다음 차기 대통령 후보도 만나고 상원 외교위원장도 만나고 하원 군사위원장도 만나고 그분들하고 제 생각이 같았습니다. 중국이 북핵을 제거해 주지 않으면 한국, 일본의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은 불가피하다. 그게 미국 정부와 미국의 주류 세력들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왜 이런 주장을 제가 하느냐. 1970년대 중반에 서독에 슈미트 수상이 카터 대통령에게 전술핵 배치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때 동독에 러시아의 미사일이 배치가 됐습니다. 핵미사일이 배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해달라.
그래 요구를 했을 때 카터 대통령이 핵 우산만으로 충분하니 전술핵 배치해 줄 수 없다. 그렇게 했을 때 슈미트가 이렇게 한 거예요. 러시아가 워싱턴이 구소련의 핵 공격으로 불바다가 되는 상황에서도 당신들이 서독을 지켜줄 것이냐? 안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핵을 배치해달라. 그래서 서독에 7,000기의 전술핵을 배치합니다. 서독을 방해하고 유럽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 배치하고 난 뒤에 85년도에 서로 핵 감축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대부분의 핵이 서로 감축을 했어요. 근데 미국의 조야 지도자들한테 그 이야기했어요. 그때의 유럽 상황보다 지금 대한민국이 더 어렵지 않느냐? 더 위중하지 않느냐? 러시아가 미국의 공격을 감안하고 유럽에 공격을 하겠느냐? 그러나 지금은 틀리다. 북한 같은 경우는 30대 초반에 충폭하고 나이 어린 판단력이 미숙한 지도자가 핵을 가졌다.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그 핵이 다른 테러리스트들한테 유출 안 된다고 보장이 되느냐? 핵 균형을 이루자. 핵 균형을 이루고 난 뒤에 유럽식으로 핵 폐기 절차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 한쪽은 대표를 들고 있는데 공기총 들고 협상이 되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냐? 그래서 저희 대표단이 미국 공화당이나 조야의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내 나라가 위중합니다. 좌파 정부가 들어서서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 위중한 시점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다시금 한번 돌아봐야 할 겁니다. 두 번째, 경제 문제. 대통령이 정규직 전환해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규직 전환이 됩니까? 비정규직이 많아지는 것은 노동의 유연성 때문이다.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해고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겁니다. 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장사가 이득이 없이 어떻게 기업을 합니까?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예국심 요구하는 거 그런 시대 아닙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 그럼 그 사람들이 이익이 돼야지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하죠.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되는 게 하르츠 개혁입니다. 독일이 유럽의 병자라고 했어요. 독일 수장 슈나이더가 집권할 때 하르츠 개혁을 했어요. 노동의 유연성으로 개혁했어요. 그래서 그 터전으로 지금의 독일이 유럽의 최고 부자로 있는 겁니다. 아무런 노동개혁은 하지 않고 강성노조 집단이 연봉을 1억씩 받으면서 매일 스트라이크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기업한테만 강요를 합니까? 또 최근에는 근로시간 단축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임금이 줄어야죠.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받겠다. 그런 도둑놈의 심보죠. 그건 아니죠. 응? 근로시간 단축되면 돈을 적게 받아야 되는데 임금은 그대로 두고 근로시간 단축해라. 그게 가능한 경제 논리냐. 또 이 정부 5년 지나면 국가가 고갈됩니다. 지금 부채가 1,000조가 가량됐어요. 지금 퍼주기 복지로
문재인 케어하겠다, 뭐 올려주겠다, 돈을 이래 다 나눠주고 나면 5년 뒤에는 국고 고갈됩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경로당에 가보면 나이 80 넘은 80 가까이 된 할머니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내년부터 어떻게 한다.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곧 저 세상 가는데 내 자식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안 되나? 경로당의 할머니도, 시골 할머니도 아는 짓을, 그 짓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 해놓고 나중에 다음 정부가 복지는 퍼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거둬들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감당하나? 베네수엘라나 그리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안보, 경제 이 두 부분은 국민들한테 치명적인 해악이 오게 될 겁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막도록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한 것에 대해서 서운한 점이 좀 많을 겁니다. 그런데 보수 우파 세력이 살기 위해서는 출당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구속기간 연장까지 했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10월 중순에 1심 판결이 나고 그 다음 4개월 내에 2월 중순까지 2심 판결이 나야 돼요. 그럼 대법원에 올라가면 언론에서 사라집니다. 사실심이 있을 때는 매일 언론에 나오죠. 박근혜가 뭐 잘못했다, 뭐 했다. 근데 대법원에 올라가면 이게 언론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면 지방선거는 6월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구속기간을 6개월 또 더 연장을 해놓은 거예요. 사실심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박근혜 국정농단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자유한국당은 적폐 세력의 본당, 그거 가지고 선거하려고요. 저들의 속셈이 뻔한데 어떻게 우리가 그 속셈을 알면서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 보수 우파 세력들이 살아야지 나중에 박근혜도 살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같이 다 죽자고 하면 나중에 한국의 보수 우파는 누가 지킵니까? 누가 살립니까? 나는 내년에 선거 나갈 생각도 없어요. 나는 요거도 먹어도 돼요. 내가 요거도 먹고 각오하고 이 정리를 안 하면 당 전체가 무너진다. 저들의 계략에 넘어간다. 그래서 책임정치 차원에서 한국 보수 우파가 이렇게 괴멸된 데 대한 책임은 누군가 져야 할 것 아닙니까? 책임을 져야죠. 정치라는 것은 결과 책임입니다. 2011년도에 내가 당대표를 했을 때 디도스 사태가 터졌어요. 내가 디도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디도스란 말을 언론에 나오고 내가 처음 알았어. 그렇지만은 그 사태로 인해서 당이 오해를 받고 당이 괴멸증에 들어가니까 내가 5개월 만에 정치적 책임진다고 물러났어요. 내 사퇴하겠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디도스 사태가 터졌지만 이거로 인해서 당이 어렵게 됐다. 우리하고는 상관없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의심받았다. 그래서 내가 사퇴한다고 그랬어. 당대표 된 지 5개월 만에 사퇴를 했어요. 정치라는 건 책임지는 겁니다. 자기가 잘했건 잘못했건 간에 떠나서 사법 책임은 행위 책임이에요. 내가 죄한 지 있으면 책임지면 안 돼요. 그러나 정치 책임은 행위 책임이 아니고 결과 책임. 결과가 나쁘면 그 결과에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두 번째 이유가 정치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세 번째, 풀어줘서 자연인을 만드는 것이 본인 재판에 유리할 겁니다. 우리 당하고 묶여 있으면 더 어려움에 처합니다. 자연인 박근혜에 대한 재판을 하게 되면 아마 재판정 분위기도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당 출신 대통령에 대한 할 도리는 앞으로 다 할 겁니다. 오늘 박정희 대통령 이 위기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이런데 아마 정교재 주필님하고 좌성이 우리 선배님하고 다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좌파 강풍 시대에 입만 열면 촛불 정권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당 로고는 횃불입니다. 촛불을 압도하는 횃불이 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써준 원고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제가 드릴 말씀을 별도로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써준 원고는 그 책표 거기에 다 있습니다. 저는 5.16 혁명 때 국민학교 1학년가 다녔습니다. 혁명 공약을 잘 외운다고 동네 어른들이 칭찬을 할 때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6장까지 외웠습니다. 72년도 것은 집권 3년 이후입니다. 정권 바뀔 무렵 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당 대표가 미국을 갑니다. 여태 그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정부 당국에서 대접을 해줍니다. 다음에 파트너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렇지만은 집권 5개월밖에 안 되는 문재인 정부에서 제1야당 대표가 미국을 갔다 왔습니다. 미국을 가서 워싱턴 포스트 주필과 1시간 반 동안 북핵 문제, 한반도 문제 토론을 했습니다. 그 한 페이지가 워싱턴 포스트에 실렸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토론했습니다. 윌 스트리트 저널지와도 토론했습니다. CNN하고도 하고 폭스뉴스하고도 했습니다. 미국 조야에 한국의 위급성을 알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전술핵 재배치해라. 배치를 하지 않으면
자체 핵무장하겠다. 당사에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조국 건대의 아버지 박정희, 민주화의 아버지 김영삼, 그 세 분의 사진은 당사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이 땅을 지켜온 세력들은 보수 우파 세력들. 우리 보수 우파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조국 건대를 하고 문민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탄핵의 여파로 좌파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좌파 정권이 탄생하고 난 뒤에 지금 폭주 기관차처럼 안보 경제면에서 국민들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미국을 갔다 왔습니다. 통상적으로 야당 대표가 미국을 가는, 그게 대한민국 국민의 70%의 의사다. 우리가 미국 가기 전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핵은 체제보장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갔다 오고 난 뒤에 트럼프가 한국에 와서는 남침용이라고 했어요. 적과 통일론이라고 했어요. 북핵을 보는 세계의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북한과 대화하고 협상을 해서 체제만 보장해주면 없어질 것 아니냐, 제거될 것 아니냐, 그 생각에서 그렇게 해서는 제거되지 않는다. 북핵을 개발하는 목적은 적화 통일용이다. 미국 백악관에서 그 말을 하고 떠났습니다. 적화 통일론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건 북핵 없애는 방법은 달라집니다. 미국 정부의 대응이 달라집니다. 지금 북핵 문제를 10월 유신이 선포될 때 대학을 다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저희 젊은 시절의 기억은 온통 박정희밖에 없습니다. 조국 건대화 시절에 어떻게 보면 청년 시절을 저는 보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강단과 결기, 그리고 추진력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독재였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땅의 5천년 가난을 물리쳤다는 그런 분으로 저는 존경합니다. 오늘 오기 전에 대구 아시아 포럼 기자들과 2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마지막 기자 질문이 박정희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분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